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서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고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전기자동차 확산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원일 제주도 전략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에너지민주주의센터 박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린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진 본부장님,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주도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12년 세계 환경보전 총회 할 때 관용차로 100대 들어온 것을 시발로 해서 한 해에 뭐 160대, 150대 하다가 지난해 151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2366대가 보급되고 운행되고 있고요. 올해 목표량은 이제 4000대를 지금 보급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15,000대를 보급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주도 내에서 등록돼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수는 2,784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급하는 4,000대는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인데 결과적으로 이 보급되는 전기 자동차 수만큼 구매 희망자 신청자도 많습니까? 이게 지난 3월, 4월에 미국의 테슬라에서 지금 현재 시판되지도 않는 모델 3 전기차에 대한 이렇게 접수를 받는 바람에 340km 이제 이상 달리는 성능이 좋은 차라서 기대 심리 때문에 좀 사람들이 주춤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이제 저유가 시대는 계속됐지만 우리 급속 충전기에 대한 요금 부과가 되는 바람에 별로 이제 속도를 못 내다가 금년 하반기 중에 다시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7월 한 달만도 한 1000여 대 지금 신청을 받고 등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테슬라 차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런 속도라면은 당초 제주도의 계획대로 원래 4,000대 공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를 전기자동차 수출 교두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문원일 본부장님. 예. 크게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동서가 이제 71km, 남북이 41km, 그리고 이제 우리 섬도 일조해도 이제 176km라는 이러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으로도 충분히 일일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로서 굉장히 적합하다. 세 번째는 지난해에 파리 기후 협약 당사자국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책 사업에 지금 나서면서 제주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좀 우리 정책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면 제주도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예, 지금 전기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 부처가 지금 소관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산업자원부 장관님께서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 문제는, 전기 자동차 보급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되고 있는 데는 환경부입니다. 왜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이른바 친환경 자동차로서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기 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도심 내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즉,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전기 버스 이용과 같은 이제 또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주도는 어떤 곳에 초점을 두면서 전기차를 좀 중점적으로 보급을 할 것인지 좀 명확해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단 단순히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하면서 동시에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경림 교수님. 예, 지금 제주도가 전기차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장점이 있다면 제주도에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데 그 관광객들이 대부분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 대상의 전기차 렌트카라든가 전기차 서비스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전기차 분야에서 제주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공무원들도 전기차를 제주도에서 왜 하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 제주도 얘기가 따라서 나오고 제주도가 선도도시로서 지금 이미지를 그동안 구축을 해놓은 게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게 되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허창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주영환 장관이 제주에 와서 전기 자동차의 수출 교도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이게 그냥 말씀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주도가 아까 우리 오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상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조건에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곳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와서 발표하는 내용이랑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거에서는 항상 제주도가 제외되거나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기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는 장관이 한번 왔다고 해서 이게 언론에 많이 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이 필요하게 그리고 도민이 이익이 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주도에서 이게 제주도에 걸맞는 정책으로 변화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게 잠깐 우리가 이게 첫 순서에 이게 보급 관련 이게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이게 전반기에 어쨌든 지금 1,719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계약은 한 거 보면 861대고 등록은 312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후반기는 어쨌든 지금 이게 1,071대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75%가 이제 사겠다 하는 곳이 렌트카입니다. 800대가 렌트카인데 이 렌트카가 과연 100% 다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려움이. 저도 지금 아이오닉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행거리, 일루의 충전 시 주행거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름철이니까 사실은 이게 차량이 200km도 갑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이미 4년 동안 이게 전기차 운행된, 제주도에서 운행된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이게 200km면 한 겨울철에 150km 되지 140km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업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우리 택시도 그렇고 렌트카도 그렇고 이게 하루 주행거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용자들, 택시 기사가 됐든 렌트카 이용자들이 이게 자기네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거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는 물론 이제 지금 하겠다고 이게 뭐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든가 공공주택에 여러 가지 충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하반기에 렌트카에 집중된 게 전기차 보급은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은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서 전략 추진 본부까지 이제 신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 기구의 신설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 앞서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전기차와 연관된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전기차에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또 이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해야 될 추진 체계 조직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만약에 인력이 하다가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충원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전기차를 보급하는 일, 그리고 전기차와 연관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 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풍력, 또 ESS 사업들을 통해서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성과로 가지고 갈 사업을 위주로,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차 대중화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전체 차량 37만 7천여 대를 전기자동차로 이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 기존 자동차를 이제 전기 자동차로 100%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주신 분들께서 전기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시군요.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충전 시설이 중요한데, 문 본부장님,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충전 시설이 따르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충전 시설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가용의 경우에는 홈 충전기라고 해서 차량 한 대당 홈 충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2,300대가 보급됐다. 한 2,100여 대의 충전기는 그 차와 함께 가서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개방형 충전기라고 그래가지고 공공용으로, 그다음 민간 사업자가 한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실증 단지에서 했던 이런 그 급속 충전기 내지 완속 충전기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지금 2,650기가 이제 지금 충전기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전기가 어떤 데는 이제 집중돼 있고 어떤 데는 좀 안 돼 있어서 금년도 이제 하반기 중에만 급속 충전기 134기, 완속 52기에서 186기를 한전과 그리고 한충전과 협력해서 이거를 구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기를 많이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충전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는 그 충전기 위치라든지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충전 요금 결제 수단이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일원화시켜야 되고, 카드 종류가 세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를 이걸 다양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제, 비회원제 되는데 비회원들도 회원제들이 이용하는 그 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다 완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이 부분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창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공공충전 시설 같은 것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영 관광지 이런 데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문호일 본부장님께서 완속기까지 다 포함을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뭐 택시가 됐든 렌트카가 됐든 뭐 개인 이용 차량이든 간에 급속 충전기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23분에서 30분 내에 이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50%가 이게 제주도에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5,767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됐는데 이게 그 급속 충전기의 차를 보면 그러니까 충전기가 이게 우리 전국 평균은 17.1대입니다. 이게 17대 차 하나의 충전기가. 근데 제주도는 지금 물론 이제 뭐 설치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게 48.5대에 한 대 정도 충전기가 있었는데 뭐 오늘 이제 한 충전에서 설치한 뭐 38기를 포함하면 어쨌든 24대에 하나 꼴을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보통 중국도 3몇 프로대 한 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3.2대 대 한 대, 뭐 미국은 6.6대 한 대인데 그만큼 제주도가 전기 자동차의 메칸이 뭐라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급속 충전기가 아직 보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가장 문제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속 충전기 132대 2기가 설치될 거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게 그 뭐 공공기관 뭐 이런 데도 좋지만 이게 관광객을 위한 거고 도민을 위한다면 이거에 분명하게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이게 도민을 위한 것은 어쨌든 주요 주요 차로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광지로 보면 사실은 이제 관광지로 보면 관광지와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 위주로 어쨌든 이 급속 충격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택시라든가 렌트카라든가 이런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하 의원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전기차 충전의 문제점은 충전 시간이 이제 길다는 거죠. 휘발유 주유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긴데 급속 충전기도 필요하고 이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집에서 야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는 차 한 대를 신청을 하면 집에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니까 일반 도민들은 집에서 야간에 만약 충전을 하면 충전 시간이 별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의 경우에는 아까 허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관광지나 공공기관에서 충전하는 거는 낮 시간이거든요. 일정의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위주로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그 긴 충전 시간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공동 주택인 경우에 충전기 설치를 놓고 또 주민 사이에 갈등 또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 주택도 그 별도의 일종 주차장이 없으면은 사실상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동주 박사님? 그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충전기 보급의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본인이 전용 주차장이 없으면 그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그 충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은 그 사람 개인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기차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주차 면적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자가용 소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전환, 보급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차량 수에 대한 적정한 관리도 함께 모색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정부와 도에서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4,000대, 내년에는 15,000대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문 본부장님?
예, 지금 정부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25만 대 전기차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지원 제도를 유지하는 계획으로,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을 쭉 추이를 보건데 2018년 정도 이제 될 즈음 되면 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그 상당히 다양화되고 성능이 이제 좋아지고 값은 저렴해지고 지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제도가 굉장히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지고요. 어쨌든 2018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이제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허창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까 우리 문현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만 대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보조금이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측했을 때 지금의 이게 속도로 보면 18년도 되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직접 지원인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에 첫째는 어쨌든 거래 절벽이 생겨서 사실 소비자들이 이게 상당히 위축될 이게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미 중국이라든가 이제 노르웨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이게 직접 지원인 보조금 제도와 별도로 어쨌든 이게 좀 차별화된 이게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지금 2030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과 무관하게 어떤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게 돼야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이용자독이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이 이게 다양한 성공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조금이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거래 절벽을 최소화시킬 것을 지금부터라는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경림 교수님 그 대책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핵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 또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려면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 보조금 지급하는 차종 모델이 제한돼 있어요. 대부분 다 소형차들이고 그래서 이제 대형차를 선호하는 분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금 지급의 일관성이라든가 절벽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인 그 차량의 모델을 다양화해서 예를 들면 테슬라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조금 대형차들도 보급 대상에 넣고 이래서 모델을 다양화해야 소비자들의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보급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030년까지는 이제 100% 전기 자동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 그 예산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우리가 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동주 박사님. 예, 항상 그 제주도의 지방 재정은 워낙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기차 그 정책에 보면 2조 549억 원의 그 재정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30년까지이긴 한데 문제는 2020년까지 그 예산의 거의 9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조 원 중에 거의 1조 7천억 원 정도가 전기차 구매에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이제 당연히 도비는 약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4, 5년 동안 4,500억 원을 제주도 예산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도의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도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규모 공공 재원을 개인용 자가용 그 구매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공공 재원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개인이 사실은
개인이 갖는다기보다는 그 개인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만큼 전기 자동차의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기간에 걸친 일종의 보조금 정책은 효과가 될 수 있지만은 장기간에 걸쳐서는 보조금 정책 자체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제조사회로 하여금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민간 차원의 어떤 그 자동차 제조라든가 에너지 공급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문헌일 국장님 이 저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제 공공 재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아까 그 우리 김동주 박사 말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민간 차원의 어떤 동원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민간 차원의 동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차값이 비싸니까 그런 거거든요. 차값이 비싼 이유는 배터리 값이 비싼 겁니다. 배터리 값이 비싼 거는 배터리가 많이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비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4,000대 내년에 뭐 우리 제주도 이 경우만 15,000대 이런 계획들이 착실하게 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한 2018년도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값도 내려가고 배터리 값도 내려가고 그럼 보조금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보조금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또 전기 자동차는 이 전기만을 에너지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원인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기자동차 허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이미 이게 뭐 도민들 사회든 전국이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와 어쨌든 이게 이 실현이 가능한 거냐, 이게 완성과 어쨌든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의 전기 자동차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더 논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난제가 많다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37만 대를 이게 전기를 생산하려면 한 30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메가와트 이게 메가와트 정도 이게 기가와트 30기가와트를 이게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뭐 그 외에 신생 에너지가 가능한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어쨌든 이게 도정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단지 전기차만 사용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의 인구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대형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이게 전력 소비량이 급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을 건데 이거에 발맞춰서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과거에 가졌던 계획보다는 훨씬 더 이게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그 수급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시기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한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자부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전력 거래소라든가 제주도가 정말 함께 모여가지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의 실현을 위한 정말 정밀한 에너지 수요 예측과 그 다음에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게 제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정말 전기 자동차가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전력으로 이제 가는 이게 이상한 모양의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주도 계획에 전기차 보급 계획도 있고 그 전기차에 필요한 충전소 구축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100%가 될 거냐, 95%가 될 거냐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옛날보다 처음 계획이 나왔을 때보다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 김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지만
세간에 이제 어떤 시각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충전을 해서 전기차가 가면 휘발유를 직접 태우는 것보다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 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휘발유 자동차인 경우에 그 효율이 17%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휘발유를 태웠을 때 17% 정도만이 바퀴를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되고 83% 정도는 열 에너지로 그냥 소모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화력 발전을 하면 효율이 약 8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를 보내서 충전해서 바퀴에 전달되는 거는 그 중에 또 약 40%가 됩니다. 또 결론을 맺으면 화력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쓰더라도 효율이 약 32%가 나와서 결국 화력 발전을 하더라도 전기차를 쓰는 게 휘발유 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2배가 높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에너지원 김동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에너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중요한 문제로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생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주도에 앞으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여러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실제 제주도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2030년도에 100%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그게 실제 제주도의 뭐 중산간이라든지 해안가에 또는 이제 바닷가에 이 설치될 물리적인 한계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즉 물리적인 설치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짜 탁상 공론으로서 계획을 짠다면 그 점점 이제 계획이 실현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소비의 측면도 함께 봐야 됩니다. 전기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름철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 제주도의 전력 소비량 최대치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에어컨 냉방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전기차 충전이 많아질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충전은 가능하면 전력 수요가 최대치에 되지 않는 가능하면 뭐 야간 시간대 또는 새벽 시간대로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좀 그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좀 큰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문원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로 100% 가능할 것이냐 하는 논란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00% 하겠다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은 간헐 발전원이기 때문에 100%를 이것으로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른 어떤 기저발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계획은 있어야 되니까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했을 경우에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124억 7,900만 킬로와트 아워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해서 4,311메가와트의 규모의 시설을 통해 가지고 전력 생산을 129억 8천 킬로와트아워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김동주 박사님께서도 약간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값은 저렴해지고 효율은 높아지고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이제 앞으로 더 유망합니다.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력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는 개인들도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에 연결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저장 장치를 부하 이동용과 출력 안정화용을 동시에 이렇게 접속시키는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풍력의 그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풍력이 계획된 시설이 안 되더라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효율을 높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30년까지 목표를 좀 잘라서 2020년까지 15년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북유럽 쪽에서도 이 전기 자동차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진국에서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선진 사례를 좀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를 보면 태양광 에너지에 이제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빨리 다운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인 경우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의 수를 2배로 하면 가격은 22%가 떨어져 왔었고요. 앞으로는 그 다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테슬라의 경우도 미국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라는 배터리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배터리 회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다운이 되고요.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그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전부 태양광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주 박사님은 이 에너지원, 전기자동차 예. 에너지원, 선진 사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가 2030년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겠다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한 하루 또는 이게 3일 정도 전체 에너지 소비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전력망 자체가 나라별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의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가동률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전력 소비량보다도 더 많이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전체 공급을 재생가능 에너지로만 했었고 포르투갈 경우에는 3일 정도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또한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제주도 특히 섬이라는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를 좀 함께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선진국 사례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전기 자동차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충전 시설을 늘리고 보조금만을 이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전기 자동차의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게 화석 차량을 이게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제주의 차량 증가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총량제를 포함해서 제주의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이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감차 계획 그리고 폐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어쨌든 제주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운행 대수의 차량이 어쨌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막연하게 감차 내지 폐차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차 계획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보조금 지원하고 지원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고 이래서 전기차 자동차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쨌든 대충 교통 체증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도에서 이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 교통 문제에
입각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제주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이라든가 이게 뭐 한 18.9%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제주도가 전국의 1위인 것은 또 하나는 한 세대당 전부 차량이 2대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쨌든 그 전기차 보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감차나 폐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총량제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개인 승용차만이 아니라 지금 3만 대가 넘는 렌트카의 문제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총량제를 얼마나 억제하고 이래서 이것을 전기차로 바꿔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계획과 세밀한 이걸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이미 2012년도에 제주도의 교통 혼합 비용이 이게 뭐 2020년 되면 거의 뭐 3,700억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교통 정책을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새롭게 좀 가야 된다. 네, 세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박 교수님은 이 전기 자동차 이용률을 높이는 어떤 방안, 획기적인 게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전기차하고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중교통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주도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데, 차제에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운송수단을 동원을 해서 대중교통을 다시 한번 친환경으로 활성화시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주차난 같으면 제가 그 중국 선전시에 가서 봤을 때 전기차 충전 타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한 층에 약 40대가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 타워가 하나 들어서면 400대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 어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런 충전 타워를 멋있게 만들고 그 옆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거 배치를 잘하면 저거는 제주도에 오면 정말 굉장한 관광 명소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을 해결하는 충전 타워라든가 이거를 관광 자원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전기 자동차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그 김동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그 박경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자가용보다는 가능하면 전기 버스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의 수송량이 자가용보다는 충분히 많이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의 이 열악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전기버스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도 제주도에서는 그 서귀포시 그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추가될 예정으로 있지만은 전체 예산의 비율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가용 보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인 전기버스의 활성화로 좀 예산을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전기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는 얼마나 폐차됐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예, 아까 허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기존 자동차의 축소 대책이 없이 전기 자동차만 해마다 늘린다는 것, 이것이 교통 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림 교수님부터. 예, 일단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차량 수는 점점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증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폐차 관리라든가 이런 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결국은 폐차라든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축소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통계 확보인데, 그런 통계 확보가 지금까지는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제가 좀 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제가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그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그 역에 세입 차량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34만 2천 대입니다. 이 중에 전기차가 2,700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0.8%고요. 지금 그러니까 매해 등록되는 차량 대수, 그리고 말소 대수, 폐차 대수 이렇게 했더니만 작년하고 2014년도에 대비를 했더니 작년도에는 폐차되거나 말소된 대수가 48%입니다. 등록 대수가 27,000대인데 말소가 17,000대, 폐차가 13,000대에서 48%.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등록 대비 그 말소가 되거나 폐차된 게 60%.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를 사든 내연기관차를 사든 이 새로 산 것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차량이 한 50%, 60% 정도는 폐차되거나 말소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자동차를 그 전기 자동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내연 자동차, 기관 자동차도 이제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창욱 의원님부터. 예, 뭐 여러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첫 번째는 이게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번호판을 거의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신청을 하더라도 뭐 2, 3년 걸리고 그 딸 수 있는 것도 추첨 내지는 대수를 정해서 추첨하거나 아니면 경매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연기관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바로 번호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한 제주도에 이게 총량 대수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게 가장 핵심적이지만 이런 대수가 결정이 돼야 사실은 번호판을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내주는 것을 최대한이 억제하고 이게 신규 번호판을 이렇게 전기차로 내주는 이런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서 좀 진행이 돼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있지만 이제 강력한 이게 그 제도적으로 이게 마련되는 이런 게 전기차 보급에 훨씬 더 이게 빠른 속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원님 부분은. 예, 그 차량 증가 억제를 고려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하고 올해를 추진했는데 우선권을 부여했거든요. 말소하거나 이제 폐차되는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한 게 800대입니다. 800 정확하게는 뭐 810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진도가 안 나가서 이제 그냥 오픈시킨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도가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왜냐하면 제주도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는 게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증가를 당분간은 억제하는 게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주도의 인구 증가 자체가 좀 정체가 된다면 그때 들어서 이제 차량 총량제 도입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좀 시급하게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박경림 교수님. 예, 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2025년부터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아예 신차 판매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강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정책이고요. 제주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에 사람이 모이고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 차량만 통제하는 게 능사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꼭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반대편에는 또 어떤 의견이 있냐 그러면 강제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전부 대체가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2025년이면 전기차의 가격이 휘발유차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역전되는 순간 급격하게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기 시작을 해서 굳이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내연기관차가 줄어든다. 또 이런 그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경과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강도의 정책이 현실적인지 이거는 그때그때 유연하게 결정을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전기 자동차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개발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 제주도민이 만약 전기 자동차를 100% 가졌다고 할 경우에 육지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또 육지부에서 화석연료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과연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런 그 차량 감차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공유의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카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저희들이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들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적합한 카쉐어링 제도를 우리가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전기차를 100%로 바꿀 경우에 타 시도와의 이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주도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육지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교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대부분 지금 그 트럭 화물을 통해서 제주도에 물류가 운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고민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육지부 지역이 제주도만큼 전기차를 100% 보급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낙후될 수가 있습니다. 2030년쯤이 되면. 그러면 그 즈음에서 제주도의 물류를 현재는 내연기관에 위반한 트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야만이 제주도가 내륙지와 간의 이제 물류 체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일반화될 경우에 현재 있는 그 화석연료 주유소 또는 가스 충전소 이런 것들이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카센터 문제라든지 지금 내연기관 차량과 연관돼서 지금 산업을 지금 하시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 예산에 이와 관련된 상생 방안, 그러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보급이 많이 확대됐을 경우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직업군에 대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문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와 관련된 상생 방안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욱 의원님. 지금 뭐 당장 이게 우리 특히 LPG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우리 이게 용역도 맡겼고, 그 다음에 이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뭐 우리 일반 주유소든 LPG든 여기에다가 이게 사실 뭐 충전소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이게 차량 대수가 전기차로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연계된 이런 산업들은 전부 다 이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이런 거에서는 어쨌든 적절하게 좀 잘 해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박경림 교수님. 예, 지금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들은 아마 이제 마련해 나가야 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100% 전환 정책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악영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주도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서 현재는 공공주도, 다시 말하면 행정당국이 주도로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민간에서 참여하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본부장님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인력이라든지 그 수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기차와 관련돼서 지금 제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전기차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조사가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굳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걸 보급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그렇게 이제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떤 행위자가 아니고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제주 지역에는 제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검토하면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 최악의 사례도 이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그 전기자 AS 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들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의 경우에도 그 전기차 이후의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없고요. 이제 그 전기차 이후가 나타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의 경우에도 좀 있으면 폐 배터리들이 나올 거거든요. 전기차들이 폐차가 나오면 폐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 폐 배터리라는 게 못 쓰는 배터리가 아니고 원래 충전율의 약 7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폐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못 쓰지만 다른 에너지 저장용 장치로는 충분하게 쓸 수가 있는 이런 장치들이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아마 이제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후방 산업들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아까 이제 민간이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제주도에도 그 충전기 사업자들이 계속 창업이 되면서 제주도에 있는 충전기 사업자들이 전국 충전 사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고 있고, 또 제주 기업들이 그 농사용 전기차 같은 어떤 특수 목적의 전기차들을 제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제 참여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다양한 거는 산업부의 그런 그 기업 지원 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제주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하고 매핑을 시키면 제주 기업을 육성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전기 자동차 대중화와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 그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박사님. 예, 그 에너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 없이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와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경림 교수님. 예, 한 줄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엮으면 이 좋은 기회를 제주의 새로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허창욱 의원님 마무리 발언. 네, 저는 2016년 올해와 내년이 사실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뭐 전략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환경, 뭐 도시나 주택, 에너지,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부서간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못 냈다면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얘기 나왔던 것들이 정말 논의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문헌일 본부장님. 예, 원래 1월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새로운 변화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변화와 혁신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이 그 전기차 이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통수단의 생명은 거리 간의 이동 시간과 안전함 그리고 편리함일 것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무리 친환경 면에서 우수하더라도 충전이나 어떤 연료교통, 안전함 등에서 불만을 느낀다면 도민의 호응은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대중화는 행정당국의 전시적 과욕이 아닌 도민들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남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